네, 방금 소개받은 박종석입니다. 제가 뵙자 하니 오늘 처음 뵀는데 연륜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뭘 좀 이렇게 말씀을 도와드릴까 싶은 걱정도 많이 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뭐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아마 이 강좌가 개설된 것은 아마 박종석의 행복한 그 책 읽기 100권이라는 그 강좌를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책을 좀 쓰다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인생에 좀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고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100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책을 한번 3권 정도 집필해 보자는 각오를 가지던 차에 이게 이제 한번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고 하시다가 제가 좀 부족하고 하면 언제든지 뭐 그냥 쓴소리 해주면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독생자로 살아왔는데 독생자는 것은 독서를 하면 사는 인생이죠. 제가 독생자라고 썼는데 독서를 하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책을 읽는 것은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이고 책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판단하고 뭔가 고민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개념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독생자. 독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그냥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고 이 독생자가 하는 것이 저는 독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책 읽는 것이 독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독서 인생이라 그래서 박종석의 독서 인생이죠. 그 100권인데 과연 이 100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고민한 끝에 제가 글을 정리해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보다도 책은 아마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아마 주변 책들이 조금씩 몇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소개가 오늘 될 겁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은 우리 시대의 소설가라는 책인데 요 책을 가지고 롤랑 바르트하고 아웃사이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권 정도를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한 권을 가지고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몇 권 정도 소개를 할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선 제가 거기 한번 뭐 원고를 집필한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쭉 읽으면서 조금 제가 원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독자가 작가한테 책이 재미없다. 재미없으니까 책값을 물러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떻습니까? 반품하잖아요. 또 뭐 물품을 샀을 때 뭐 화자가 있으면 반품에다가 당당히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사비에 잘못돼도 50원 돌려달라고 그렇게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책 내용이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 내용이 재미없으면. 작가가 수준이 없구나. 재미없는 책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다 지불해놓고 다 대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왜 책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간대하냐 이거죠. 왜 간대합니까? 책 재밌는 책도 있고 재미없는 책도 있잖아요. 그 왜 간대하죠? 책이 재미없으면. 네. 재미없으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독생자고 독서를 하는 독생자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치열하게 이 책이 잘못됐으면 이 책에 대해서 책값을 환불해 달라고 독자가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자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독자가 부활하는 거죠. 독자의 정체성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하고 독자입니다. 이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책을 100권을 살지 2000권을 살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소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샀을 때 마음에 드는 책은 어떻습니까? 책에 딱 꽂아주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폐지를 하죠. 우리가 좋은 책을 뭐라고 합니까? 고전이라 하셨잖아요. 가끔 제가 강의를 가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좋은 책을 한번 소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책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책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게 고전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잘 보시면 상용절 이게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뭐냐? 책상이에요. 책상. 책상 다리 위에 책을 딱 이렇게 꽂아놓다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고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팔리는 책 있잖아요. 그런 핫케이크라고 정말 좋은 책이고 남아있는 오랫동안 책상 위에 꽂아놓는 책은 고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 카메라 말고요. 원어는 신부란 뜻입니다. 신부는 모든 종교적인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시는 분을 신부라고 하시잖아요. 그 카논이랍니다. 캐논 카메라가 뜻이. 그러니까 최고의 정전이죠. 정전. 가장 가치롭고 가장 바람직한 책이 고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책상에 그냥 꽂아놔도 남들이 봤을 때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빈곤을 퇴치한 사람들이 이게 비어있으니까 어찌합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하면 장식장을 썼잖아요. 부잣집에 가면 쫙 해가지고 대리석에 해가지고 금박이 박힌 전집 시리즈를 쫙 이렇게 그게 정신적 빈곤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게 독서의 역사에 보면 그는 아주 독서를 하는 얼간이 중에 7가지 유행 중에 한 명이 책을 장식품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책을 읽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정신적 감동을 줬다면 책꽂이 딱 꽂아두고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물려받아요. 이게 좋은 책이에요. 그럼 이 좋은 책을 누가 선택하냐 이거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가들이 작품에 대한 어떤 작가 정신이란 많은 말을 쓰거든요. 작가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독자 정신이 있어야죠.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독자 정신을 가지자는 거예요. 독자 정신. 독자 정신이 뭐냐면 돈 주고 비싸네, 싸네. 그래서 읽고 재밌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책의 가치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이 그게 독자 정신이에요. 책 읽고 재미없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입을 대잖아요. 입 참 많이 대잖아요. A 음식점 레스토랑 가면 제 집에 맛이 있니 없니?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책에 대해서 유독해가 왜 간대하냐 이거죠. 책은 제일 비싼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보면 귀한 책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문학을 전공했지만은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은 1930 나오는데 그 시집은 한 권이 국부예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책의 가치가 있죠. 그럼 법정스님 잘 아시잖아요. 법정스님. 무소유. 그 책은 지금 초판본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도서 검색을 해보시면 책이 아주 귀한 책들은 과거에 10년에 만약에 7천 원 같으면 지금은 2, 3만 원 가는 책이 있어요. 아니 구할 수 없는 책인데 이제 출판이 안 되는 책이죠. 귀한 책들은 사실은 원가보다 더 헌 책인데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게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도서 수집가들은 돈을 모듯이 책을 모아두면 책 사놓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930년대 천재 시인이라 하는 사람인데 백석이라는 시인이 그 시집이 지금 판매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 원본 하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책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청와백자인데 미국 소더스 갱리사에서 이게 43억인가 거래가 된대요. 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아파트 한 채는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43억의 이 가치를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왜 거래가 됩니까? 신미한, 좋게 말하면 신미한이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강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독자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책 읽기가 시작되잖아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정신 자세를 갖다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요약하면 독자 정신이고 독서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독생자가 돼야만 이제 진정한 독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책들은 간단한 정보 수집입니다. 씩씩 넘어가면서 이 보면 재밌는 식이죠. 이제는 43억짜리 청와백자 이 감시관, 신미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이 강의가 가치가 있고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독자 정신이에요.
제 강의의 출발은 이제 독자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앞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한번 잘 보시죠. 독서 인생이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여기 만나는 순간 이제 독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살고 안 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 문제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 강의가 뭐 에어컨이 되니 안 되니 시설이 있니 없니 오만 불편은 다 하잖아요. 왜 유독 책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고 뭐 정보지 같은 거, 아 정보 이런 이야기고 까식거리죠. 다른 걸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콩나물 대가리 사면 이 콩나물 할매가 뭐 이게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온갖 이야기 입을 다 대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책을 제일 안 읽는다는 거. 소주는 막 그냥 술은 엄청나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지 다 독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주부시니까 냉장고 어떻습니까? 소비자 욕구가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냉장고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독자 수준이 낮으니까 이 낮은 수준에 맞춰서 맞는 상품만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그 한때 샘터란 잡지 아시죠? 얄팍하고 에세이 같은 한 300자, 500자 글자 써서 감동을 주는 샘터 있었죠. 한참 인기가 있었죠. 지금 샘터 망했어요. 그런 것이 이유가 뭐냐면 바쁜 생활에 감동을 받으려고 하니까 짤막한 그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엽편 소설이라는데 이 엽자, 잎사귀 엽자입니다. 잎사귀 엽자. 편은 이게 조각 편자고 잎사귀처럼 아주 얇은 아주 짤막한 5매짜리 200정도지 7매짜리 이런 걸 써서 서사 구조를 가지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제 90년대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시대에 와서 굉장히 바쁘다 이거죠. 그럼 언제나 안 바빴습니까? 기계 없을 때도 바쁘고 기계 있을 때도 지금 더 바쁘잖아요. 그럼 60년대 안 바빴냐요? 60년대는 기계가 없어서 바빴어요. 그럼 지금은 기계가 들어서도 더 바쁜 거예요. 늘 시대는 바빴어요. 그 핑계를 대면서 이런 소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들 박완서라든지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쩝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매짜리 5매, 7매 써가지고 무슨 노벨상을 받습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면 다 독자 정신이 없는 독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지금 독점 자본주의 출판업자들이 어쩝니까? 출판업자들이 또 이게 도살이고 있죠. 생산자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박경래 토지 26건짜리 이런 거 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작가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대학 교수하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래 걸쳐 있는 거예요. 작품 하나 써가지고 3만 원 받는데 먹고 살겠어요? 소설 한 편 써가지고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문학 권력이 또 형성되고 저끼리 축해지고 그러니까 사고 터지고 그러죠. 자, 다시 이제 앞 돌아가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부터 독자 정신을 가져달라. 독서 인생을 살면서 지독하게 독서를 하면서 독생자처럼 살면서 독자 정신을 가져달라는 게 제 핵심이에요. 다른 것처럼 입을 대듯이 책에도 입을 좀 대달라는 거죠. 그 무턱대고 되면 안 되죠. 무턱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책 읽기는 과연 행복할까?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돌아보면 현실적인 목적을 가진 유목적적인 책을 읽었다. 사실은 필요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책을 필요해서 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머리가 좀 남는다는 생각은 가져요. 근데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면 사실은 잘 맞잖아요. 어쨌든 뭐 세상이 너무 변하고 뭐 연결 사회가 되어 있어서 뭐 내 자신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중심 잡고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정말일까요? 고요한 무리에, 세주 따위의 물이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걸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물에, 세주 따위에 물이 있으니까 물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낙엽을 여기 하나 얹으면 어찌됩니까? 이 낙엽, 제가 그림을 잘 모르겠어요. 낙엽이라 생각하고. 낙엽을 그리면 이거 어떻게, 낙엽은 어떻게 돼요?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물 분자 운동이에요. 그 뭐 전문적으로 말하면 저는 과학을 모르는데 이 브라운
브라운 분자 운동인가 뭐 하여튼 그런 운동이랑 분자 운동이 있대요. 이거 움직입니다. 고요한 듯 하지만은 움직여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이 세상에 뉴스 볼 때마다 YTN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앞걸음을 걷고 있는데 정말 걷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진짜 문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은 끝없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요즘 50대 중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지 압니까? 인기 없는 프로그램인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 무엇입니까? 개그맨에 나와서 하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셨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죠? 보십니까? 안 봅니까?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한번 보시죠. 보시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공감이 갑니까? 그게 제가 중간쯤 보시면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방송을 통해서 본다. 산속 생활이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팁을 봅니다. 다 40, 50대 얘기에 격하게 공감을 해요. 같이 사는 동거인하고는 3마디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2마디만 한대요. 이게 맛있나? 맛없다. 왜 맛없나? 이러면 안 되죠. 맛있냐? 맛있다면 끝이 나는데 맛있냐? 맛이 없다. 왜 맛이 없냐? 이래서 맛이 없다. 그럼 네가 해봐야 되죠.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되면 딱 2마디만 한대요. 그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김수민은 5분 지나면 남편하고 싸우기 때문에 4분 40초만 이야기 안 돼요. 그 5분 이야기 안 한대요. 5분만 지나면 열이 채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내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제일 힘든 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지금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이루어지겠지만 한국 사회가 양판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가 접한 정보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직 절대 진리값이에요. 절대 진리다 보니까 양극단에서 짭니까?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가운데는 나도 잘 모르겠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도 이쪽에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확신하다는 거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고 하죠. 확정 편향적 정상이에요, 정상. 지금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음을 저한테 화살을 돌려보세요. 그럼 나는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저도 그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가 한쪽에 치우쳐서 과도한 구호를 외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맞지 않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사람에게 쏘는 화살은 결국은 나와 똑같은 개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해운대 앞바다에 이 장렬한 태양 아래 튜브를 띄워놓고 수박바를 먹으면서 노를 지어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뜨거운 태양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또 한 사람은 뭐냐?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책을 읽어요.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새벽 2시에 다 자야 돼요. 9시부터 11시까지 자야 신체 리듬이 좋아진대요. 11시부터 그 새벽 2시까지. 그때 신체 리듬이 좋아진대요. 안 자면 어찌됩니까? 골병 들고 이제 당뇨, 고혈압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안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안 자냐 이거죠. 자지 마라 소리 나는데 안 자요. 왜 안 자냐? 새벽이 깊어지니까 고민이 많죠. 그래서 창밖을 보면 밤이 깊으면 어떻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밤에 대해서 밤이 깊었구나, 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금 앞선 사람들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 2시를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인과 지성인과 차이예요. 우리가 지식인이라는 말을 쓰고 이거 좀 나중에 사르트르가 한 이야기인데 지식인은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지식인은 밤이 오니까 그냥 별이 뜨고 밤이 이제 별의 룩스가 굉장히 빛이 나는구나. 그리고 자야 되는구나. 신체 리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의 삶의 선택이에요. 아는 거와 아는 것에 대한 행동의 차이죠. 그러면 알게 되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요. 왜? 이걸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좋아요. 모르면 그냥 외면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게 휴지 주는 게 잘못됐다면 그냥 아무거나 안 해도 되잖아요.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휴지를 안 주면 안 돼.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행복해요. 알면 그냥 괴로운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방송에서 본다. 이게 나는 자유단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산속 생활이란 그야말로 자연 속의 생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세상과 거리두기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방송에 말미에 가면 딱 두 가지를 물어요. 개그맨이. 하나는 뭐 물었습니까? 왜 여기 들어왔냐 묻죠. 그러면 세상이 찌든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망했다든지 대부분 보니까 사업이더만. 그래서 사기당하고 인간적인 배신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잃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게 뭐 산나물 캐고 혼자 심심하게 보내는 세월을 보내죠. 그게 겉으로 보면 이게 참 자유롭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산속 생활은 결국 산나물 채취와 지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 도심과의 거리두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산속 생활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이다. 이것만으로도 세속적인 방송에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 참 우리가 바라는 동경적이에요. 근데 그 화면의 이면에 잘 브라운관 속에 들어가서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산속의 삶 자체가 버거운 삶으로 보여서 굉장히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왜 보이냐? 웃음소리에 간간히 비치는 것은 너무나 처절한 고독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산나물 캐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 보지만 그 TV의 행간 등장인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런 어떤 슬픔들이 보였어요. 제 본 눈에는. 이것이 바로 글쓰기와 같다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이 독서와 같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어보세요. 남들이 잘하는 이 새벽 2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읽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그 책에는 어쩝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뭔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독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이제 읽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그죠? 아픔은 아픔대로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기쁨은 배가 되어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단언컨대 난 책에서 얻는 기쁨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 기쁨을 얻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기쁨의 크기를 알기에 책 읽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책 읽기를 통해 얻는 행복과 즐거움을 저장하는 책 읽기죠. 책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감상물이죠. 감상물을 쓰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1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를 써야 돼요. 읽기의 고통이 이제 따르는 거죠.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많이 사셨으니까 세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다. 오르막길이 그냥 있습니까? 오르막길을 위한 밑에 힘찬 동력을 에너지를 돌려줘야 위에 꼭지짐 올라가듯이 이제 올려야 되죠. 이제 단순히 읽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슨 책을 읽을 거냐 문제죠. 무슨 책을 읽을 거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한 3분의 이제 종교서적이라는 말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까? 아닙니다. 공책이에요. 성경책보다 많이 팔렸어요. 공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맞습니까? 공책이. 왜 공책이 제일 많이 팔렸냐? 그게 쓸 게 많은 거죠. 그 성경도 책에 쓴 거, 공책에 쓴 거예요. 그 여러분도 쓰셔야 되죠. 근데 그게 다 나머지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쓰레기 되지 않는 이제 글을 써야 되죠.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누가 제일 말 잘합니까? 누가 제일 말 잘합니까? 교주예요, 교주. 예. 교주가 매일 잘 잘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뭐 한 100만 원, 10만 원 빌려달라 해보세요.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교주는 어쩝니까? 몇 마디 하면 막 그냥 다 줍니다. 죽자이라면 다 주고 보잖아요. 프랑스에 어쩝니까? 260명입니까? 딱 언덕 위에 일일로 딱 죽어버리잖아요. 죽을래라면 죽는다 하면 다 죽어버려요. 나는 죽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가 이야기해도 나는 절대로 10만 원도 줄 수 없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교주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판매왕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트럭 하루에 한 대씩 판다대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루에 한 대씩 파냐 이거죠. TV도 안 보시고 그냥 책도 안 보시고 도대체 뭐 삽니까? 참 궁금하시네. 하루 종일 밥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그래 바쁩니까? 맨날 현대산업사회는 초연결 사회에 맨날 스피드 하던데 무슨 스피드 한 게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뭘 위해서 하냐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이 머리 있는 사람들은 뭐 날 잡아가 독서를 많이 한다고. LG 구본무도 마찬가지고 기업 오너들은 한 달에 책을 한 50권씩 읽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구본무가 되지. 구본무가 안 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저크버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독서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독서가 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느냐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내가 뭐지? 이게 43억인데 청와백자가 이게 왜 43억인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왜 43억일까? 역사적으로 어쩌고 이거 뭐 청자상감이 뜨고 온갖 기법을 하는데 그렇네. 근데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책 살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작가의 책을 보고 이게 괜찮다. 물품이 괜찮다. 되게 수박은 되게 고르대거든요. 옷은 되게 골라요. 이해 안 되는 게 백화점 여자들 왜 아니 왜 내가 한 2시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2시간 했어요? 백화점에. 결국 하나도 살동말동하면서 결국은 허접한 거 사오면서 2시간 동안 돈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냥 대충 보고 막 그냥 얼마냐 how much 이랬다 이렇게 딱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자, 제가 거기에 보시면 아까 종교서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종교서적이나 논어와 같은 고전을 나를 행복해 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이거니까. 캐논이고 정전이에요. 최고의 가치란 것은 정전이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전이 있습니까? 50년 사고 30년 살면서 책 읽었다는 사람들 앞에 한마디 던져보죠. 당신의 가슴 속에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해달라면 뭘 소개하겠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책 수천 권 읽었습니다. 제 개인 집도, 서재도 뭐 이 책을 뭐 돈 주고 많이 샀어요. 수천 권 샀는데 지나고 나니까 돈 되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게 시행착오죠. 여러분 가슴 속에 단 한 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책 한 권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했습니까? 이 책을 읽었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들어보면 말이 맞아. 왜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진짜 강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심리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2, 4, 6, 7분 계시네. 자, 7분 계시는데 자, 뭘 선택 요구를 할게요. 어떤 A 물품, B 물품 딱 선택을 해요. 그럼 이게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서 여기 3명, 여기 4명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지금 현대 산업사에서는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A라는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리를 딱 합니다. 이 4명은 어떨까요? 아니, 주관이 강하다며. 여러분 주관대로 살아왔잖아요. 주관대로 안 살아왔습니까? 뭐 하면 큰 소리 치고 이런 거에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왜? 자신이 가진 정보력과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죠. 제가 경륜과 연륜은 다르다는 거 알죠? 연륜은 그냥 수레바퀴 돌 때 그냥 돌아온 거예요. 경자가 뭐냐면 독서란 경전이에요. 경전. 가치 있는 책이에요. 가치 있는 책과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왔다는 거죠. 책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그냥 세월을 살아는 사람 연륜이라 그러죠. 연륜이 뭡니까? 수레바퀴 돈다는 뜻이에요. 세월하고. 돌아보면 뭡니까? 그 자리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하는데 경륜과 연륜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경륜은 뭡니까? 경전이에요. 경전. 고전이고 정전이고 캐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죠. 뻑하면 저 사람이 조금 다른 경륜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판단이 있다면요.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A, B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선택했다. 물어보면 자기가 확실해요. 이거는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저짜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씹어리지 그냥.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가진 정보죠. 땅바닥 떨어지면 하나를 주울 가치도 없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아주 조잡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걔든 자기는 경륜이래요. 하여튼 경륜이야. 그래서 선택했대요. 흔들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A가 유명하다. 나머지 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간다고 봅니다. 간다.
한 사람은 안 가요. 이 사람이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 여러분들이 알면서 학자들이 연구라고 어떤 개념을 잡는 것은 굉장한 고민 속에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회하고 베스트는 다르다. 책 많이 파는 사람이 저 사람이 대단한 인기 작가가 아니에요. 한때 그 IMF 터졌을 때 97년도입니까? IMF 터졌을 때 그때 30대 중반의 그 경찰관인가 김진명 씨인가? 경찰관이 사표 쓰고 나와서 아버지라는 소설을 썼죠. 아버지라는 소설을 썼어요. 내용은 뭐 경찰관이에요. 그 지금 아다시피 아버지가 어쩝니까? 상실한 시대에 그걸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쓴 소설이에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백만 팔아서 한몫 지었어요. 흔적도 없어요. 내용은 저도 봤는데 뭐 그냥 자기의 소설에 대한 지망생이죠. 새벽 2시에 밤을 새지 않고 하늘에 별이 지는 걸 보지 못하고 새벽에 오는 걸 보지 못한 12시나 2시 사이까지만 글을 쓴 그 작품인데 시대와 코드가 맞아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 모두가 뭐 아시잖아요. 강원 바닥에서 엎드려서 울고불고 무너졌을 때 아이템을 잡은 거죠. 그게 상업적 속성이죠. 상업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걸 우리는 베스트셀러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모르면 좋아요. 알면 괴로워요. 왜?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그냥 괴로워요. 그냥 역설적이도 괴로워요. 이게 뭐냐면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사회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이제 선택할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강의를 올까 말까 또 선택했어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그분들은 어리석은 분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바쁜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개인의 문제고 와야 될 시간과 장소를 정한 이 절대 공간 속에 못 온 거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어쨌든 선택할 공간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신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신념 있게 선택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도 따지고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뭡니까? 결정장애겠다고. 결정장애겠다고.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네가 좀 결정하라고. 떠넘기죠. 그 결정장애입니다. 좋게 보면 이 사람이 여유롭게 보이고 굉장히 품격이 있어 보이나 나쁘게 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뒷조님은 두둑해서 뭐 그냥 인품으로 그냥 쫙 인품으로 보죠. 경륜이 안 되면 인품이죠. 그죠? 자, 그게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책을 선택할 거냐 고민했었어요. 성경책. 딱 한마디면 끝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여기저기 복잡하다 한마디 하죠. 뭐라냐. 나무함이 탑을 간센보살 이라면 다 웃을 겁니다. 다 통해요. 뭐냐.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해요. 우리 다 행자들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성경책에 담겨있는 그 깊이의 불교에 담겨있는 의미가 깊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서성을 찾아가는 거죠. 서성은 한 소리를 하는데 맨날 한 소리가 죽비를 들고 소나무 밑에서 나무 밑에서 네가 알아라고 이제 그냥 죽비 소리만 내죠. 스스로 터득하라고. 그럼 이런 책 읽으면 좋은데 저도 못 읽었습니다. 불경책을 뭐 절에 한 번씩 가서 공기 마시지 뭐 부처님한테 돈 1,000원 넣고 오지 뭐 나무하면 탑을 간센보살이지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책은 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딱 가장 돈이 많은 이게 요즘 현금을 많이 보여야 된다. 여기에 딱 이래가 책을 얹어 놓아 보세요. 읽은 책을.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던 논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법국에 이런 책들을 쫙 올려놓아 보세요. 되게 있어 보여요. 돈도 있는 데다가 이 정신적 깊이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가진 책들은 허접한 책이에요. 선택한 책이에요. 자, 갑니다. 종교서적이나 논어와 같은 고전들을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은 한단 말이에요. 깊이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딱 와닿는 게 뭐냐. 이 말 하니까 설득의 심리학. 다 적으세요. 그 책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100권 읽는 거예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읽으면 좋습니다. 다 읽으면 돼요. 제가 무작위로 한 수백 권 쏟아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저도 나오는 대로 씹어내 볼게요. 이 책이 더 와닿아요. 그럼 이게 뭐가 나쁜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잘 팔리는 책이에요. 나를 무장시켜주죠. 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사회적인 원칙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대세를 따르자.
그럼 그저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사회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지식에서 기반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자기가 뭔가 좀 갖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게 착각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각 차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까 제일 책을 많이 판 사람,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공책.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교주. 자, 그 다음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 역설적이게도 이 종교론자들은 뭐 말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에 가면 나무아미 타볼 간센보사 이러면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종교를 피해가거나 그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에 꽂히면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진리를 간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친구 생일이에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 맥주 건자 가서 생일잔치하고 이제 자, 맥주 먹고 소주, 소맥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뭐랍니까? 나는 맥주를 마시고 싶으니까 친구에게 말합니까? 친구는 소주예요. 야, 그러지 말고 맥주 해라, 맥주. 이게 다 사회 사람들 요즘 막 소주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다. 값싼 소주 양 해요.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설득의 심리학이야. 그렇게 보면 자신이 다 사회성의 법칙에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 제일 무식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해요. 두 번째 무식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딱 책 2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제일 하기 좋은 말이면 억지 쓰죠. 이거 말하지. 이거 무너뜨려요. 야, 이거 하나밖에 없나? 아니다. 또 이것도 있다. 이래요. 이게 지향 읽은 책의 내용이고 이게 또 이거 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무식한 사람은 책 3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 이거 3개 중에 하나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면 뭐냐? 책 안 읽은 사람, 읽은 사람 똑같아요. 읽으려면 확실히 읽어야 돼요. 책 10권 읽으면 10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 책이 읽으면 자기 생각이 점점 옅어지면서 여기에 빠져들죠. 그럼 자기를 또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맞는가 대해서. 그래서 또 회의를 하게 되죠. 아니, 책은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10가지가 법칙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돌발적인 사태.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또 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책을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독생자예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고전에 다가가면 고전에 담긴 그 깊이를 터득하기까지는 평생도 부족할 것이다. 성경책을 다 읽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논을 읽고 다 어떻게, 논어 책 쓴 사람도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다 이해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 이해한 바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냐? 와, 내가 논어도 안 읽었구나. 성경책도 안 읽었구나. 참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어찌 되냐?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나는 점점 외수하다는 생각이 들죠. 와, 이것조차도 모르는구나. 외수함에 머문다면 더 이상 독서를 진행할 수 없다. 널리 알려진 고전을 읽는 고전이죠. 제가 언어 유희를 했죠. 정말 정전을 읽기 위한 그 고전. 이 한자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 고전 알겠죠? 죽도록 고생한다는 뜻이죠. 같은 글자는 아닙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평생 모르겠냐 이거죠. 이리관지라. 하나를 가지고 열을 깨닫는데 하나를 꿰뚫어 본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그래서 외수함에 머문다면 더 이상 독서를 진행할 수 없다. 널리 알려진 고전을 읽는 고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해지기보다는 독서와 멀어짐과 동시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만 잃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세웁니다. 독서의 편식주의자가 되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겠다 이거지. 독서의 편식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핵심은 이거죠. 나는 내가 읽고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그리고 행복해진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독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고전이라 하고 정전이라고 품평하는 이 작품을 이것을 평생 읽은들 얻어지는 게 있을까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그죠? 세계의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1년에 한 책을 한 300권 읽는다 그러더라고. 노점값에 시간만 되면 책을 읽는대요. 우리는 시간만 되면 술만 먹고 수다를 떨지만은 뭐 그래 잘못되는 거지. 우리도 못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는데 왜 선진국이 됐는지 여러 가지 고민은 드는데 그냥 이리저리 뭐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힘은 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몸무도 배운 거 아닙니까? 몸무도 배워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뒤죽박죽이 돼버린 상태죠. 그래서 독서의 편식주의자일 수도 있으나 오늘을 살면서 독자인 내가 행복해지는 100권의 책을 읽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출발했죠. 독생제를 살고 독서를 하면서 독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치열한 독자 정신. 치열한 독자 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냐. 각종 매스컴이나 독서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서나 숨겨진 홍보서. 사실은 뭐 저도 책을 내지만 이렇게 가볍게 해서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책을 홍보해달라는 이렇게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책 뒷면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추천자의 추천 도서에 대한 치열함이 의구심이 들죠. 과연 그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추천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들죠. 보통 책을 내면 책은 저자가 보통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내용을 잘 아니까 이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읽고 싶다. 자유로움과 자유로움 속에 숨겨둔 그 고독. 그 고독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나 절대 고독 속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한 그 속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건 분명히 단단한 강철과 같은 거예요. 자유로움은 강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로움을 택한 책은 개인의 선택에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읽기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의 고독함에 내재해 있고 그 연속적인 고독함 속에 쌓이는 정신적인 두께가 점점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이고 그래서 책 읽기는 강철인 거예요. 강철이 돼야 됩니다. 왜 세상 싸우면서 사소한 거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아저씨 한 분이 쏙내를 그냥 팔팔 털었대요. 그거 가지고 10분을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싸우냐 이거죠.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배려하고 간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10분 싸우더라고요. 제가 연세로 보아서는 저보다 한참 위에더라고요. 인생도 짧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싸울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하고 좀 싸우지. 왜 그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서는 독생이라. 읽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조금 쉬다가 또 할게요. 제가 몇 마디만 더 할게요. 독생자인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제 제가 던지는 하도입니다. 이 12강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숙제예요. 아까 시험을 치지 말라 했는데 시험을 안 치고 숙제를 낼 거예요. 12강을 동안 살면서 마지막 12강에 내가 살면서 이 책은 정전이다. 내 인생의 고전이다. 내 인생의 캐논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40을 살고 30살을 사는데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고전은 이것이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선택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게 좋죠. 백화점 가면, 저도 백화점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자들이 2시간 소비를 한다는데 의의가 없죠. 근데 제 혼자 가면 주머니가 빈곤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와이프하고 가면 별로 이렇게 짜증나는데 혼자 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자유로움 2시간. 나는 백화점에 3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보내지더라고요. 그게 안 믿기죠.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듣고 또 던지고 싶은 말이, 여러분이 살면서 가슴 속에 서성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는가? 지금 내가 너무 앞서 있지 않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게 옳다는 고민을 해보시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의 서성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서성이 있습니까? 고마운 분이든 서성이든.
내가 살면서 어떤 고민이 부딪히든 그 고민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지침이 되고 뒤통수를 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스럽게 저는 스승이 3분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사진을 3장 얹어놨습니다. 물론 부모님 사진도 있는데 부모님 아직 뭐 생존해 계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말고 친인척 빼고 내가 살면서 내 가슴 속에 스승이 있는가? 내가 살면서 이 책을 꼭 한 권으로서 추천하고 온 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서 말이 많다는 건 모른다는 뜻인데 저는 세 사람은 제가 서가가 있는데 그 서가에 사진을 3장을 딱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액자에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있는 제가 요금하고 조금 시합합시다. 영문학자고 비평가 이분이 송욱이라는 시인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5개구를 하신 분이에요. 5개구를.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인데 항상 서울대학교에서 탑5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12시까지 공부하는 교수 5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서울대학 교수가. 서울대 가기 어려워요. 교수 되기 어렵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12시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송옥이란 분이. 5개국을 한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제가 박사학위의 책을 2권 썼는데 정말 이 부분만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이분을. 대한민국에 제가 최초로 썼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쓴 사람인데 제가 최초로 썼는데 불구하고 책을 2권을 써도 이 인생을 다 탐독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실천하는 지성이래요. 자기가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집사람을 준 적이 없어요. 모든 책은 원서를 읽죠. 영문학자고 불어가 되죠. 영어가 되죠. 중국어 되죠. 일본어 되니까 신간들을 서울대 월급 딱 타면 바로 신간을 직구, 요즘 말하면 직구예요. 직구. 원서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열받았어요. 죽을 때 2월 25일 날 죽었는데 그달에 월급은 이제 송욱 선생님이 못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제사상 위에 딱 얹어왔더라고. 평생 처음 받아본 월급이래요. 부인이 한 이야기가. 제가 이분한테 배운 것은 학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고. 또 한 분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 여기 이제 요거는 송욱사님 한 사람은 만해 한용운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민족이 흔들릴 때 어떻게 단단한 정신을 보여줬는가를 제 가슴 속에 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60만 세살 때 60부터 뭐 촛불 시대 이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한용운 선생님은 딱 한 가지 길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척도를 잡고 자로 잰 듯이 거침없이 한 길을 하나 가셨어요.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쪽 이야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여기 있는 이제 한 분은 이대 여기는 없습니다. 김동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김구 정부 때 평생을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일제강점기에 서대문에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자식들이 없어서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이 자네를 거두어서 가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한 걸음 나설 때마다 스승이란 분이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스승이 없으면 좋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면 좋죠. 내가 스승이 될 만큼 됐느냐를 한번 또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다 합시다. 네.